예, 좀 쉬셨나요? 이제 12강 마지막 자수가 됩니다. 3차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과 정보 관리에 있어서 이제는 네 번째로 국가복지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물론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된다 그러면 다 알아야 될 시스템이에요.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시스템이 있구나, 이런 시스템을 좀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국가복지정보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첫째로는 여러분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뭐 이거를 가르쳐 법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법정부는요, 뭐 각 부처 및 정보 보유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복지사업 정보와 뭐 지원 대상자의 자격 정보, 뭐 수급 이력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복지 업무라든가 담당자가 관리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민원을 대응한다든가 업무 처리하게 되어지고, 복지 사업을 설계하는 등 효율적 복지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복지 대상자들, 클라이언트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구축이에요. 사실 사회복지는 모든 것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 안에 그쵸, 모든 것들이 있어요. 의료도 있고 교육도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회복지가 소외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이라고 생각돼요. 사회복지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사회복지 어떤 행정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된다고 그러면, 행정만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기관 가든 대우받을 수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시장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사들을 행정직에 투입 못합니다. 왜? 행정이 떨어집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였어요. 말 못했어요. 나는 왜 사회복지직을 공무원 일선에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막상 그 얘기 듣고 나니까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행정관리를 제대로, 체계를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들이 진짜 공무원이 되든 아니면 어떤 조직의 일을 하든 제대로 행정체계를 이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법정부는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대표적으로 보훈처라든가 교육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산업부, 뭐 이런 기관들이, 그렇죠? 뭐 정보 관리하고 처리 지원하고 뭐 사후 관리하고 포털 사이트를 다루는 것이 뭐예요? 법정부예요. 그래서 이용 기관은 뭐 법정부 복지정책 담당이라든가 업무 담당이라든가 뭐 지자체, 그렇죠? 지자체 복지 업무 담당자들이 이러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가복지정보 시스템의 활용 가운데 주요 서비스는 뭐예요? 자, 교재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격, 뭐 수급 이력 통합하는 거예요. DB를 운영하는 거지요. 그래서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복지의 정보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뭐 보훈처라든가 각 부처에 분리되었던, 분사되었던 이러한 모든 복지의 정보를, 그렇죠? 묻는 거예요.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사업 대상자 및 뭐 자격 어떻게 되느냐, 수급 이력 정보들을 연계해서 통합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복지 지킴이에요. 자, 복지 대상의 중복이나 부적정한 복지 서비스 수혜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에 중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거 복지 지킴이는 문제는 있어요. 여러분, 행정에 있어서 발로 뛰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문서 행정이 되다 보니까 이 복지 지킴이가 좀 때로는 제대로 되지 않아요. 뭐 제가 강조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뭐 생활보호 수급자,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이런 거 발굴하는데
그냥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진짜로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생활보호자 되면 안 되고요. 다 속여서, 그렇죠? 하는 그러한 보상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복지 지킴이는 이러한 중복된 것들을, 그렇죠? 배제하자고 하는 건데, 실제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찾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중복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자, 국가복지정보 시스템의 그다음에 주요 서비스는 뭐예요? 복지 알림이에요. 중앙부처 아니면 지자체 복지사업의 사업 서비스의 내용이라든가 자격 요건이라든가 신청 절차 등을 뭐 일반 국민, 뭐 지자체 각 부처에 제공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거예요. 뭐 다양한 뭐 소득 재산이라든가 자격 정보의 공동 활용으로 정확한 복지 대상자 선정을 하는 거. 그래서 효율적 복지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도 사실은 문제는 있어요. 아직은 발로 뛰는, 물론 양심적으로 솔직히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 우리나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체장도 막 양심이 없고요. 뭐 심지어는 위에 있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뭐 지도자부터 양심 없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자, 뭐 이러한 것들을, 그렇죠, 정보를 함축하는 것이 바로 국가복지정보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감추어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뭐 누구라 얘기 못하겠습니다만은 뭐 예전에 뭐 스위스 은행에다가 뭐 예치해놓고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복지정보 시스템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의뢰하는 거지요.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 방문한 민원들에게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각종 복지 서비스를 안내해주는 거예요. 일단 서비스에 대한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요, 서비스 의뢰, 주요 서비스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국가복지정보 시스템은 활용돼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행복이음이지요. 행복이음. 첫 번째는 법정부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행복이음입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자체만 쓰는 것 같아요. 지속적인 복지 재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 미흡으로 복지 재정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국민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불편해서 기존 정보 시스템을 보완해서 구축된 정보관리 시스템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음을 통해서 뭐 복지단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많이 복지 재정의 누수를 좀 막자. 어느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복지 행정이 어땠습니까? 그냥 뭐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래요. 이미 2003년도, 2004년도에 지자체로 위임을 했어요. 근데 지금의 정부에 와서 뭐 지멋대로 막, 그것도 어떤 행정부가 어떤 기관들이, 정부의 조직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만든 행정이 기획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뭐 일방적으로 그냥 내리잖아요. 그렇죠? 좀 이거를 말 못하는 정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요. 때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국가복지정보 시스템은 골고루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혜택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자, 그런데 복지 재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가 미흡하니까 만든 것이 행복이음이에요. 그런데도 이것도 사실 부족해요. 그러나 2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행복이음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이음의 주요 서비스는 뭐예요? 뭐 일괄 신청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뭐 서비스 신청 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해서 일괄 신청 안내를 가능하도록 만든 게 뭐예요? 행복이음이에요.
더 나가서 이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거잖아요. 뭐 예전에는 한번 서비스 받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서류가 많았어요. 지금은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민원편의 증대로 뭐 사업별 유사, 중복적인 서식에 모두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제출 서류를 공적 자료로 대체해서 민원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많은 서류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뭐 전자화됐고요. 서류 간소화시켰어요. 참, 이 복지는 아니면 그 우리나라는 행정이 참 서류 중심이다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장기 강하는 교수님 시절도 때로는 처음에 서류가 엄청 많았어요. 뭐, 그리고 평가받고 할 때는 서류가 엄청 많은 서류를 다 제공했어요. 지금은 사이트에서 관리해요. 포털 사이트 관리하니까는 그 안에 내용이 다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뽑아서 제공만 해주면 돼요. 행복이음은 복지급여, 서비스에 따른 결정 처리가 단축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정 통보 방식이 다양해집니다. 결정 처리를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또는 뭐 SMS라든가 뭐 이메일 등으로 처리 결과를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안내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신속하게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추가 지원이 필요한 안내 서비스 어떻게 합니까? 다 날아가잖아요. 이메일이라든가 이게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지 대상자가 연령 등의 변화로 추가적으로 제공할 서비스가 발생할 경우에는 복지 대상자에게 추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 그죠? 서비스 누락이 방지되도록 가능한 겁니다. 더 나가서 뭐예요? 복지 상담센터 129예요. 119 아닙니다. 129와 시군구 콜센터 연결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보건복지부 서비스라든가 복지 서비스 받을 때에는 각 개별 부서의 안에도 129로 하면 보건복지 상담센터로 연결하면 뭐 그것이 지자체 넘어갈 수도 있고요. 담당 부서 넘어가고요. 아니면 담당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더 나아가 복지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 자,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 제고 및 적정 급여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서비스가 행복이음이다. 저는 여기에 좀 의문을 제기해요. 자, 44개 기관, 뭐 523종의 뭐 소득, 재산 자료, 뭐 인적사항 정보, 뭐 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연계하여 복지 대상자의 정확한 선정. 선정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소득 얼마? 그거 참 장난이에요, 장난. 그렇죠? 적정 급여 기준 지급이 가능하다. 물론 행복이음의 단점 주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나 단점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저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자, 120여 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 가급을로 통합 관리해서 뭐 중복 급여를 차단한다. 바로 행복이음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기계예요. 사람이 만든 기계다 보니까 때로는 약간 문제성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서비스의 대상자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도표에 보면 행복이음 시스템 구조도가 나와요. 그렇죠? 인적 정보, 수급자 정보 이런 것들 데이터베이스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시군구, 읍면동, 뭐 LH공사, 보훈처 등 뭐 이런들이 다 한 겁니다. 정보원과 행정안전부, 한국전력, 교육부 모든 기관들이 그렇죠. 국세청, 국방부, 국토부,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고용정보원 모든 정보가 다 수집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행복이음에 수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물론 많이 보완이 되고 있고 좋아집니다만은 뭔가 저는 아직 사회복지는 조금 더 발전돼야 된다. 지속적으로 기획되고 발전돼야 된다.
자, 그러면 행복이음의 운영 효과는 뭐예요? 자, 복지 행정이 효율하다 그래요. 그렇죠? 또한 복지의 체감도가 향상되어지고, 복지적 누수를 방지하게 되어지고, 뭐, 적정 수급자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그래, 죄송합니다. 저는 부정적 비판입니다. 부정이 아닙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아니하고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수급자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진짜 대상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대상자들이 활용되지 못한다. 이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물론 운영 효과에 있어서 복지 대상자 선정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서 뭐 소득이나 재산 자료라든가 서비스 이력 정보를 연계해서 뭐 지자체에 넘겨주고 뭐 수급자 선정을 하는데 참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 편의성을 확대했습니다만은 탁상이제 끝날 수 있어요. 또 이것이 학연 지원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관을 견제해 만든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회복지, 그렇죠? 복지 협의체예요. 보장협의체. 그래서 보장협의체는 기획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활동도 제대로 학연 지원 때문에 활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주 안타까워요. 참 이게. 좀 복지부 장관부터 모든 교수들도 좀 깨야 돼. 그래서 제대로 관리해주면 진짜 행복 이음을 통해서 많은 클라이언트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될 수 있고 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00%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한 70% 활용도 있습니다. 100%는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통망 W4C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공무원 될 사람 있는가요? 지금 여러분 주경자도 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니, 나이 들어서 가능해요. 요새 뭐 박사급들도 공무원, 구급공무원 되려고 시험 많이 봅니다. 왜냐? 안전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무원들만이 지금 사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의 사회복지사 되어지면 나중에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일하실 분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표준화, 투명화를 위해서 사회복지 업무의 전산을 활동하는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통합 업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건복지를 주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안에서는 뭐 예산 관리, 세무, 뭐 인사 관리, 급여, 뭐 이력 관리, 고객 관리, 뭐 지자체의 보건 문서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업무 표준화가 확대되어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뭐예요?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이에요. 근데 각각의 외부에서는 막 그래요. 사회복지시설 부정부패가 많다, 횡령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모든 예산의 관리가 모든 것들이 이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엉뚱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회복지는 투명합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 관리자는 저예요. 최종 관리자는 그렇지만은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다 볼 수 있도록. 심지어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개인 통장까지도 다 사무실에 있어요. 인감도 사무실에 있고 민증도 사무실에 있고 다 있어요. 심지어는 공인인증서까지도, 은행 공인인증서까지도 있어요. OPT 카드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교수님은 관여 안 해요. 필요하면 부탁해요. 직원들한테 이거 좀 해주세요. 부탁하면 됩니다.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외부로 공을 유치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설에는 뭐예요? 운영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운영위원회 모든 것을 보고해야 돼요. 또 시군구에다 보고하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알고 있어요. 자, 이러한 시스템을 하는 것이 뭐예요?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이야.
자,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의 구성들을 보면 주요 기능 뭐예요? 모든 국민, 종사자, 그렇죠?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 연계 기관 볼까요? 행복, 이음, 시군구지요? 보고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실명 확인할 때 필요하지요? 자, 경찰청, 검찰청, 그렇죠? 뭐예요? 경찰청입니다. 입소자, 무용보자 확인하는 거 필요하고요. 조사 다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직원들 처음에 할 때, 그렇죠? 범죄 경력서 다 띄잖아요. 그렇죠? 금융사, 뭐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시설공단, 그렇죠? 중앙자활센터, 모든 기관들이 연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시스템 소개하고 뭐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종사자 알 수 있도록, 행정 업무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 뭐예요?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이에요. 물론 이 시스템은 시설로 허가난 기관만이 쓸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아무나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W4C는 사회정보 그렇죠?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설 허가난 기관 번호가 있어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A6347인가요? 제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관 번호가 있어요. 기관 번호에 의해서 공인번호 치면은 딱 기관 정보가 나옵니다. 그 정보에 의해서 W4C 들어가서 뭐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인사관리, 회계관리, 세무관리, 후원금관리, 시군구 보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예에도 연계된 것이 뭐냐면 장기유학 기관을 하는 사람들은 장기유학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유학 사이트 안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유학 기관에서도 모든 내용들, 그렇죠? 회계관리라든가 인사라든가 세무라든가 뭐 후원금의 모든 것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이 그렇죠? 기획한 부분에 있어서 정보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복지로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자, 복지는 뭐냐면 각 부처의 복지 서비스 정보를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맞춤 검색으로 온라인 시청까지 뭐 실생활 중심의 복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 포털 사이트예요. 자, 뭐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이런 것들은 기관이나 시설 사용하는 거지만 행복이음은 뭐 지자체나 국가 사용하는 거지만 복지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 주요 서비스는 뭐예요? 복지 서비스로 한눈에 보는 뭐 복지 정보라든가 뭐 복지 서비스 찾기라든가 나를 위한 복지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가 등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은 IT 강국이에요. 세계 1위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도 그렇죠? 간혹 가다가 보안이 안 될 경우 있어요. 은행의 보안이라든가 바이러스 들어오고요. 참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복지로 관한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자, 복지정보 주요 서비스는 복지정보로 복지의 뉴스라든가 뭐 그림으로 보는 복지 세상이라든가 우리 동네에 어떠한 복지시설이 있고 어떠한 센터가 있고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등등의 모든 내용들이 어디 있어요? 복지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복지 도움으로 또 온라인을 신청하잖아요. 요새는 동사무소 찾아가서 주민센터 찾아가서 뭐 기록 안 해도 뭐 인터넷 다 가능하잖아요. 이게 복지로예요. 119 복지상담도 뭐예요? 복지로예요. 제가 있잖아요. 각 부서별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보건복지부 129 누르세요. 129 누르면 상담원들이 다 상담을 해줘요. 때는 필요하면 담당 부서로 연결해주고요. 필요하면 지자체로 연결해줘요. 또한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렇죠? 복지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어요. 4가지로 관리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으셔야 돼요. 단순히 행정은 이런 행정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정 가운데 기획해야 되고 정부를 관리하는데 이런 행정을 다루는구나. 공무원이 됐을 때는 이런 행정을 다루고 있고 시설에 입소했을 때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구나. 일반인들은 이러한 행정을 통해서 정보를 알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의 관리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계획을 실천하기, 미래지향적으로 목표를 세워나가는 기획이 필요하고요. 이런 기획을 관리하는 정보관리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쉬었다가 우리 13강이 되겠네요. 13강, 14강 하면 이제 종강입니다. 종강 때 또 하나 학기마시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리 대비하세요. 강의 안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